사진이 찍히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거 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사시게 됩니다. 분명히 사시게 돼요. 싱글렛이라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냥 난닝구예요, 난닝구. 고급 난닝구인데, 풀코스 대회에서 이번에 제가 나가보면서 느꼈던 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조금 튀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왜 파티에 갈 때 그냥 집에서 입는 옷 입고 가지 않잖아요. 도저히 밖에 나가서 뛸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안녕하세요. 오늘의 퇴근 잡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달리기 초보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거부터 하겠다. 2탄입니다. 7번째, 대회 때 입을 옷은 화려한 걸 사자. 초보 때는 제가 마라톤 대회를 나간다는 것을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를 할 거다, 무슨 하프 코스를 완주를 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가게 됩니다. 나가야 돼요. 일단 대회를 잡아놓으면 훈련의 질도 달라지고 임하는 자세가 확실히 좀 더 진지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초보 시절에도 일단 대회부터 신청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도 그 수순을 따랐죠. 어쨌든 하프 코스 대회를 나가게 됐고, 작년 10월에 그때는 그냥 아울렛에서 산 그 나이키 반팔 티, 그때 아울렛에서 19,000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거랑 아래는 그냥 검은색, 둘 다 검은색, 사진을 올려드릴 텐데, 그리고 그때 그래도 너무 검은색이니까 모자는 좀 밝은 색이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화이트 모자를 사서, 흰색 모자를 사서 그렇게 대회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는데, 저는 찍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사진을 찍었으니 마음에 들면 보고 사라는 거예요. 포토스포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대포 카메라를 들고 그 마라톤 대회를 나가면 그 주자들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저는 처음에 몰랐거든요. 저는 대회를 혼자 나갔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혼자서 셀프 카메라로 이렇게 찍지도 않았었고, 그냥 이건 추억으로 남겨야지, 내 머릿속에 남겨야지. 그리고 출발 전에 어느 분께 부탁을 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주로해서 달리는 모습을 제가 사진이 찍히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진이 몇 장 있더라고요. 그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보는데, 그거 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사시게 됩니다. 분명히 사시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사진을 딱 보면, 네, 평소에 보던 모습이니까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고 기뻐서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진을 구매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올해 3월에 동아 마라톤을 출전을 하게 되면서 그 싱글렛이라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냥 난닝구예요, 난닝구. 고급 난닝구인데, 그 싱글렛을 왜 입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제 그 녀석을 이제 사게 됩니다. 흔히 교복이라고 하는 그 나이키 에어로 스위프트 그런 게 있어요. 얘를 어렵게 구합니다. 어렵게 구해서 검은색을 살까 흰색을 살까 그러다가 검은색을 샀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다 검은색이니까. 그 하프타이즈라는 놈도 사게 되는데, 얘가 이제 검은색이니까 우리 아재들은 이 깔맞춤을 또 해야 되거든요. 좋아, 올블랙 시크한데 좋았어. 그래서 운동화는 흰색이니까 양말도 흰색이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 멋있게 보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프코스 작년에 나가면서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출발지에서 출발을 해서 보통 이제 주로에서는 그 포토스포츠 사진 기자분들이 잘 안 찍어주시다가 그 꼬린 지점 근처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북받쳐 오르면서 역동적인 장면들이 연출이 많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들 찍어주시거든요. 그 정보를 제가 듣고 이렇게 사진을 올려드리는 이런 표정과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또 마음에 드는 사진을 몇 장 찾아서 구매를 해서 제 추억으로 잘 간직하고 있는데, 풀코스 대회에서 이번에 제가 나가보면서 느꼈던 게, 이 유료로 사진을 판매하시는 분 말고도 아마추어 사진 작가님들이 엄청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사실 선의로 그런 주로에 있는
달리고 있는 피사체를 뭐 찍으시는 걸 연습하시는 건지, 뭐 저도 이제 예전에 사진을 좀 했을 때 출사라고 하죠. 그런 그 마라톤 대회가 사실 메이저 대회다 보면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뭐 어차피 필름값 들지 않으니까, 디지털 카메라니까 메모리가 꽉 찰 때까지 그 주로에서 지나가는 여러 러너분들을 찍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메이저 대회 뭐 동아 마라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찾은 것만 해도 한 20분? 네, 넘게. 그분의 이제 그 웹하드, 뭐 구글 포토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링크를 이렇게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일이 다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나.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조금 튀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 이렇게 보시면 뭐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손오공도 보이고요. 네, 아이언맨도 있고, 뭐 무슨 각각 정말 온갖 캐릭터 코스프레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무조건 찍힙니다. 이 사진 작가들은 그 피사체를 찾아서 본능적으로 찍을만 하다라고 하면 찍거든요. 네. 근데 저처럼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난하게, 당시에는 저는 저런 난닝구 쪼가리를 입고 그 사람 많은 데서 그 달리기를 한다는 거가 참 민망스러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뭐 상의를 탈의하고 이렇게 뛰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뭐 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어찌됐든 뭐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이지도 않고요. 우리가 왜 파티에 갈 때 그냥 집에서 입는 옷 입고 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파티니까. 그 각 장소에 맞는 그런 뭐 애티튜드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 격식을 차리고 뭐 꼭 싱글렛을 입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그 축제를 좀 즐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화려한, 정말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용기를 낸 그런 색상과 디자인의 옷들을 고르셔서 대회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이번 가을에 있을 JTBC 마라톤 제마라고 하죠. 제마에는 꼭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도 뭐 누가 찍어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평소에 입는 그런 무채색의 그런 계열의 옷보다는 알록달록, 정말 이건 뭐지? 이런 조합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옷들은 구하기도 쉬워요. 사람들이 보통 무채색 옷들을 많이 사지, 무난한 옷들을 많이 사지, 그런 희한한 옷들은 잘 안 사잖아요. 근데 제 말을 믿고 꼭 한번 튀게 입어보세요. 그 사진 작가들의 그 간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건 정말 꿀팁이에요. 이걸 제가 그 검은색 옷을 입고, 그 교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이키 싱글렛, 나이키 하프타이즈, 검은색. 네,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한 10,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입고 오신 분들 무난하거든요. 멋있어 보이고 뭔가 나는 올블랙이야. 근데 그 와중에 정말 화려하게 옷을 입으신 분들은 일단 표정이 밝아요. 이 사진 작가들은 또 웃는 사람을 잘 찍어줍니다. 초보들이 뭐 첫 대회를 뛰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뛰기는 쉽지 않으나, 카메라가 보인다 그러면 웃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 추억으로 남습니다. 얼마나 그 힘든 일입니까? 마라톤이라는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고, 참가해서, 요즘은 참가도 힘들고, 참가해서 그 완주를 하는 거, 뭐 중간에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 대회를 즐겼다는 이 이벤트가 사실 엄청나게 소중하잖아요. 뭐 물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런 액션캠을 들고 이렇게 찍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좀 더 화질 좋고 그런 아웃포커싱도 되고 이런 사진으로 내가 남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럴 확률을 또 높이고, 또 화사하게 입으면 사진에서도 되게 돋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아스팔트 위를 뛰기 때문에 검은색이잖아요. 이 검은색 위에 또 검은색 옷을 입고 이렇게 뛰면 좀 그렇게 썩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대회를 나가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뭐 여러 장비들이 있겠지만 의상을, 옷을 준비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왕이면 무채색보다는 최대한 튀는 걸로 사자. 저는 이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입고 갈지 벌써부터 구상 중이긴 한데, 저희 아내가 남사스럽게 이게 뭐냐 이런 옷들을 고르셔야 돼요. 저는 꼭 그 얘기를 들을 겁니다. 다음은 8번째, 대회를 즐기자. 옷을 화려하게 입으면
즐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 저는 작년 대회 그리고 올해 대회 이렇게 나가면서 정말 너무 진지충으로 좀 임했던 것 같아요. 일단 기록이 중요하고, 뭐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 하프 코스, 풀 코스 이렇게 뛰었는데 둘 다 완주가 목표죠. 완주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즐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온통 내가 언제 파워제를 먹지, 급수대에서 물을 놓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 페이스를 잘 지켜야지. 그냥 뭐 거의 이제 뭐 시계만 보고 있어요. 찍힌 사진들을 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 뭐 주로에 있는 뭐 여러 응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다른 주자들 뭐 이런 분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대회장에 가서도 긴장된 나머지 그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같이 좋아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여 있는 정말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에서 너무 저만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대회를 잘 마쳤고, 제가 목표한 그런 완주 그리고 뭐 기록 이런 것들까지 다 챙길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제가 다시 초보로 돌아가서 첫 대회를 임한다고 하면 정말 즐길 것 같아요. 네, 뭐 흔해 빠진 말이지만 진짜 훈련은 실전처럼, 뭐 실전은 훈련처럼 이런 말이 있는데, 훈련 때는 정말 그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런 뭐 일일 계획, 주간 계획, 월간 계획, 뭐 분기 계획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철저하게 몸을 만들고 그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딱 대회 날이 되면 그때는 그냥 축제예요, 축제. 어차피 그날 내가 긴장을 하고 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내가 훈련해왔던 그런 내 몸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뭐 마라톤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갑자기 무슨 뭐 엄청난 훈련을 한다고 해서 기량이 확 이렇게 올라가지 않듯이 이미 다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이르면 뭐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네. 마음을 좀 비우고 대회 날은 좀 긴장을 풀고 정말 재밌는 행사들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좀 참여를 해서 대회를 즐겼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첫 대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한 튀는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여러 풍경들도 좀 즐기시면서 마라톤 대회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9번째, 헬스장을 등록하자. 달리기는 밖에서 뛰는 건데 왜 헬스장을 등록하라고 하냐. 우리나라가 야외 운동이 그리 적합하지 않은 나라인 걸 저는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한 1년, 이렇게 2년 정도 이렇게 한번 지내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 365일 중에 밖에 나가서 정말 정말 오늘은 뛰기 좋은 날씨다 라고 하는 날들은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오늘이 7월 5일, 이제 장마가 중부지방에도 이제 시작이 됐고, 낮에는 사실 이른 새벽에도 이제 해가 뜨면 사실 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들다는 게 뛸 수는 있는데 같은 페이스 그리고 같은 거리를 이렇게 뛴다고 하면 그 훈련 양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평소에는 뭐 물도 안 마셔도 되고 뭐 1시간 뭐 아니면 뭐 10km 이렇게 뛸 수 있었는데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고 그런 자외선이 심하고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이 양과 질을 그렇게 계속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 사실 트레이닝이 조금 느슨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이 뭐 혹서기, 혹한기를 잘 이기신 분들은 1년 내내 계속 기량을 올리실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게 참 쉽지가 않죠. 헬스장을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달리기를 좀 진지하게 이어나가고 싶으시면.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이제 지금 여름이니까 여름에는 일단 비가 자주 옵니다. 비 오면 뭐 뛸 수 있어요. 뛸 수 있는데 비가 올 때 뛰는 거를 몇 번 해보시면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타가 좀 세게 옵니다. 뭐 신발을 좀 아끼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게 신발이 또 물에 다 젖어서 또 이게 뭐 말려야 되고 그러면 신발이 한 켤레 더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일 뛰어야 되니까. 하루 만에 안 마릅니다. 뭐 그런 뭐 자잘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기온이 좀 낮을 때 비 올 때 뛰다가 뭐
당연히 체온이 좀 떨어지면서 감기 걸릴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일단 비 오면 뛰기가 싫어요. 가을은 너무 뛰기 좋죠. 네, 가을 뭐 그런. 근데 아쉽게도 가을이 짧습니다. 가을이 짧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슬슬 다가올 때, 뭐 초겨울은 너무 좋아요. 눈 오기 전에 날씨도 선선하고, 심박이 사실 기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심박도 좀 떨어지고 좀 더 오래 훈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깊은 겨울로 들어가면 눈이 오기 시작하면서, 중부지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눈이 오면 잘 안 녹아요. 도로는 뭐 차들이 지나다니고 제설 작업을 해서 얼어있는 눈을 보기가 쉽진 않지만, 이런 러너들이 주로 뛰는 그런 산책로라든지 이런 곳들은 눈을 누가 치워주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곳들을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꾹꾹 다져놓죠. 얼음이 돼요. 그러면 뭐 걷는 거는 상관없겠으나 뛰면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미끄러지면 그 시즌은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겨울 때도 야외에서 사실 온전하게 뛸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봄이 됐습니다. 봄이 되면 너무 날씨가 좋죠. 사실 4월, 5월 이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황사가 옵니다. 미세먼지. 이게 가장 심해요. 뭐 겨울에도 심하지만 참고 뛰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뛰시는 분들도 봤고, 저도 그래 봤고. 근데 힘듭니다. 너무 심할 때는 막 미세먼지 어플을 보면 막 해골 마크가 그려져 있잖아요. 뭐 나가면 죽는다 그거죠. 근데 나가서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는 그런 달리기를, 그것도 뭐 30분, 1시간 이렇게 뛰고 온다는 거는 내가 건강해지려고 나간 건데 이거는 분명히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나가기가 싫어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썩 아주 많이 야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기후는 아니다.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크게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헬스장을 추천을 드립니다. 집에 뭐 트레이드밀, 러닝머신을 놓을 수 있는 환경이시면 최고고요. 근데 보통 집에서 쓰는 그런 가정용 러닝머신보다 그 헬스장에 가면 정말 고가의 그런 장비들이 잘 갖추어져 있죠. 일단 신뢰가 가요. 그 충격 흡수라든지, 그리고 경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뭐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앞에 뭐 큰 모니터도 있어서 요즘에는 뭐 휴대폰도 미러링이 되더라고요.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헬스장 트레이드밀을 정말 근력 운동을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몸 풀기 용도, 그러니까 유산소라는 그 영역이 사실 분명히 당연히 필요한데,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헬스의 영역에서 그렇게 보면 약간 보조 수단이지만, 그러니까 저희처럼 뭔가 달리기가 메인인 사람들은 그게 러닝머신이 메인이에요. 근데 요즘이 아니라 헬스장은 사실은 달리기를 하라고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쇠질을 하러 가는 거. 그러다 보니 헬스장 러닝머신은 널널해요. 피크 시간대 가도 꽉 차 있는 거를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닝머신을 뛰시는 분들도 뭐 정말 저처럼 막 4, 50분, 뭐 1시간 뭐 이 이상으로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어서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월하게. 그리고 정말 러닝머신의 장점은 자세를 정확하게 신경 쓰면서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 트레이드밀 자체에 있는 그런 쿠션으로 인해서 충격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다는 점.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사를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드밀에서 뛰면 제대로 운동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인 운동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야외에서 그런 언덕 훈련, 어필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오르막이 있으면 당연히 내리막이 있겠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이제 뭐 걸어서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아요. 근데 그런 곳을 사실 찾기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내려올 때는 또 사실 관절에 부하가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살살 내려올 수밖에 없어서 시간적으로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뭐 트레이드밀에서는 뭐 경사를 뭐 10도, 15도 이렇게 막 정말 가파른 경사를 설정해 놓고 마냥 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고 정말 숨이 차면 다시
경사를 내려서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언덕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뭐 정말 질이 높은 그런 인터벌 훈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날씨가 어떻든, 공기질이 어떻든, 밖에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가장 가까운 헬스장을 등록을 하셔서 러닝머신, 트레드밀을 꼭 이용하시고, 부수적으로 이제 그런 보강 운동,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보강 운동들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러닝을 할 때 그런 러닝을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안 들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 말이 사실 헬스장을 등록을 하면,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을 등록을 하면 사실 어떤 특별한 그런 목적이 없이는 자주 나가기도 쉽지도 않고, 뭐 그런 여러 실패를 좀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는 뭐 헬스장 뭐 4만원, 뭐 3만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 한 2달 정도 모아서 옷 하나 사고 또 몇 달 모아서 신발 하나 사면 그게 훨씬 나한테 남는 건데, 뭐 동네가 다 헬스장인데, 뭐 이런 생각으로 헬스장 등록을 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이제 달리기를 좀 더 계속 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도저히 밖에 나가서 뛸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어쩔 수 없이 헬스장 그 1일 이용권이라고 있어요. 보통 평균이 한 2만원 정도 하고요. 예전에는 만원짜리도 있었는데 잘 없어요. 보통 한 번 가면 한 2만원 깨집니다. 그 러닝머신 하고 뭐 무슨 근력 운동 좀 하고 샤워하고 나오는데 2만원을 써야 돼요. 그게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면 괜찮은데, 작년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한 달에 그런 헬스장 이용 비용만 한 돈 10만원 썼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황사가 엄청 심한 날 바로 달려가서 헬스장을 결론은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 메인 운동을 하나 장착을 하면, 뭐 사이클이든 달리기든 수영이든 뭐 암벽 등반이든 그런 취미를 메인으로 가지신 후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동네 헬스장, 아니면 요즘에는 뭐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아파트에 헬스장 다 있잖아요. 저는 헬스장을 딱 2가지 때문에 다닙니다. 달리기 힘든 날 달리기 하려고, 두 번째 달리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보강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요거 딱 2개예요. 날씨가 운 좋게 좋아서 며칠 계속 달릴 수 있으면 헬스장을 며칠째 안 가기도 해요. 왜냐? 내가 헬스장을 가는 목적은 달리기랑 달리기 보강 운동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날은 무조건 야외에서 좋은 기분으로 상쾌하게 그렇게 러닝을 하고요. 헬스장은 날씨가 정말 좋지 않거나 그럴 때 이제 러닝머신을 충분히 이용하고 거기에 이제 이어서 뭐 상하체 보강 운동, 이런 운동들을 좀 하죠. 그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만족도가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2가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뭐 매일매일 헬스장을 나가지 않아도 저는 이 목적에 부합하는 날만 가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엄청난 뭐 고급 피트니스 센터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PT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해주고, 저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사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헬스장을 가서 뭐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가격이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달리기 초보로 돌아간다면 이 시리즈는 계속 몇 편 더 찍어 볼까 해요. 예상치 않게 그 처음 올린 그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좋아해 주셔서 되게 좀 감사하기도 하고, 더 많이 좀 고민을 해서 정말 사소한 팁이라도 달리기를 할 때 더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고 좀 효율적으로 그런 시행착오 없이 달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냥 정말 제 지인한테 달리기 영업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오늘도 혼자 뛰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뛰실 거잖아요. 혹은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언젠가는 뛰시게 될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제 영상을 몇 번만 더 보시면 영업 당하실 거예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계속 노력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